여러분 반갑습니다. 썬티 학교 프로젝트 황선호 교수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정보통신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정보통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겠죠? 실질적으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과 의미가 깊은 바로 즉 인터넷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하고 이 다음 강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인터넷 관련 내용이니까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의 개념 중에 먼저 정보통신망이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데,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에 어떤 형성되어 있는 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개념을 먼저 보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의 무슨 기술, 프로세싱 기술인 처리 기술과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 통신 기술을 결합하여서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받는 뭐다? 행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즉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싱 기능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을 뭐 할 수 있는 거다? 서로 결합하여서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 이게 바로 뭐다?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정보통신의 3요소가 있는데 별표를 당연히 치셔야 되겠죠. 시험때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정보통신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을 했을 때 해당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이러한 정보통신의 3요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원, 그리고 전송 매체, 정보 목적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정보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인포메이션 소스라고 하는 정보원이 있어야지만 정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러한 정보원은 정보를 보내거나 수신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전송 매체라는 것은 미디어인데 전송 수단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뭐를 통해서 보낼지 수단이 된다는 거고요. 정보 목적지라는 것은 인포메이션, 즉 통신 매체에 결합하도록 가동된 인포메이션, 정보를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가 바로 뭐다? 정보통신의 3대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또한 정보통신망의 연결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형식에 따라 분류가 되겠죠. 첫 번째, 호스트 터미널. 호스트 터미널이라는 것은 뭘로 생각하시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중앙 집중형 아시죠? 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호스트라는 중앙 컴퓨터가 하나 있고요. 터미널이라는 단말기라는 부적인 역할이 되는 겁니다. 모양을 보면 호스트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요. 호스트 컴퓨터에 여러 개의 터미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터미널들이 뭐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다? 호스트 터미널입니다. 이러한 호스트 터미널이라는 것은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 컴퓨터, 여기서 말하는 중앙 컴퓨터가 바로 뭐다? 호스트 컴퓨터가 되겠고요. 입출력 기능을 담당하는 단말기, 여기서 말하는 단말기라는 게 터미널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모든 일의 수행은 여기 있는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개념이라는 것은 컴퓨터 사이의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뭐에 따른 구분이다? 기능적으로 따른 구분입니다. 즉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작업을 기능별로 분산되어 처리하는 환경이다.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버는 밑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쪽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쪽이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뭐냐면 정보를 요청을 한 거야. 리퀘스트 한다는 거죠. 정보를 요청해서 요청을 받는 쪽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커말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듣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저는 뭐죠? 여러분들 합격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서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더 잘하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자를 굉장히 많이 아셔서 한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저한테 한자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클라이언트에다가 뭐가 된다? 서버가 되는 거고, 저는 서버에다가 뭐가 된다?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서버는 뭐 하는 거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리스판스하는, 응답을 해서 제공해주는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요청하는, 리퀘스트하는 요청하는 거죠. 서버의 정보를 요구한다. 요구했으니까 정보를 제공을 받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피어투피어라는 것은 1대1 방식입니다. 즉 1대1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P2P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런 개념인데, 시스템에 소속된 컴퓨터가 상황에 따라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거다. 서버와 클라이언트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게 바로 뭐다? 피어투피어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들 P2P 서버에서는 뭐냐면 얼마든지 내가 정보를 줄 수 있고요. 정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P2P 서버가 클라이언트 서버의 개념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거리에 따른 구분은 별표를 좀 치세요. 거리에 따른 구분은 시험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먼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LAN, 시험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로컬 어레이 네트워크의 약자가 바로 LAN입니다. 로컬 어레이 네트워크, 즉 근거리 통신망을 의미하겠죠.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이 LAN은 자원의 공유를 목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수의 컴퓨터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이용하는 정보통신 형태다. 자, 어떠한 거리요? 가까운 거리. 그래서 우리가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병원이나 하나의 학교나 하나의 건물 또는 거리상으로 1km 내외 정도를 우리가 LAN이라고 하는 겁니다. 1km 내외 정도. 이해되시죠? 단위를 좀 써놓으세요. 하나의 어떤 기관 또는 병원, 여러분 많이 가시는 뭐 학교, 이런 식으로 소규모 단위들 인터넷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게 바로 뭐다? LAN이 되겠습니다. 도시통신망이라는 것은, 도시지역 통신망이라는 것은 MAN인데, 이 MAN은 LAN에서 조금 더 거리가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 대 도시, 서울과 대전, 대구와 부산, 이런 식으로 도시 대 도시 또는 지역과 지역으로 연결한 통신망이 바로 도시통신망이다. 랜보다는 좀 큰 개념이죠.
그 다음에 광역통신망이라고 하는 WAN이라는 것은 와이드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나 국가, 즉 전 세계적으로 넓은 지역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우리가 WAN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개를 일반적으로 거리에 따른 분류라고 의미를 하고, 아래에 있는 부가가치 통신망 보이시죠? 아래에 있는 부가가치 통신망이라는 것은 시험 문제 하나밖에 안 나요. 뭐냐면 이윤축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죠. 기존의 통신망이 특정한 부가가치를 첨가하여서 고도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부가가치 통신망 뭐라고 한다고요? WAN이라고 합니다. WAN. 임대사업자를 조사하는 거죠.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ISDN인데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합정보통신망은 ISDN이다. 즉 뭐냐면 여러분 집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인터넷선, 전화선, TV선, 전기선 전부 다 따로 들어오죠. 이렇게 따로 들어오는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으로 통합하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 개의 선을 하나로 종합적으로 묶자 이거죠. 텍스트, 음성, 이미지, 동영상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하나로 뭐하자? 통합하여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속의 통신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 따로 들어오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겁니다.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BISDN인데 여러 통신 서비스를 통합한 광대역 종합통신망이다. 이러한 서비스 등을 통합한 걸 또 하나 통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BISDN이고요. ATM 기반 기술을 사용한다. 시험 문제 그냥 ATM. 비동기식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면 되는데, 그, ATM 기반 기술을 하는 거다. 그러면 BISDN.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꼭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RAN하고 외우실 겁니다. RAN하고 FAN하고 종합정보통신망은 꼭 좀 알아두세요. 이 세 가지만큼의 시험 문제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니까 꼭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회선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선 자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에선 ADSL이라고 합니다. ADSL 많이 여러분들 예전에 쓰셨죠? 지금 물론 VDSL을 쓰겠지만 예전에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의 선이라고 해서 ADSL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ADSL은 기존 전화선을 이용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선을. 기존 전화선을 이용해서 전화국과 각 가정을 1대1로 연결시켜 놓은 통신 회선에 따른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는 낮은 주파수로 하고요. 데이터 통신은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동시에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이 하나인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파수 자체를 틀리게 하고 낮은 주파수는 전화를, 높은 주파수를 데이터 통신을 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업로드 속도보다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샀을 때 ADSL은 우리가 인터넷상에 다운받는 건 굉장히 빠른데 인터넷상으로 업로드하는 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뭐보다 오래 걸린다고요? 다운로드 받는 속도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IMT2000이라는 것은 기존의 이동통신의 지역적인 한계와 고속 전송에 대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을 한 게 IMT2000 기술입니다. 이거는 국가마다 다른 이동통신을 통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친구들 지난달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으로 유학 갈 때 예를 들어 핸드폰을 들고 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핸드폰을 들고 가고 또는 가서 인터넷 통신을 할 때 국가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통합을 하자는 게 IMT2000 기술이 되겠죠. 이런 IMT2000 기술은 말 그대로 이동통신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방식을 뭐하자 통일하여서 한 대의 휴대용으로 사용하자. 휴대용 전화기로 사용하자. 전 세계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격이 바로 IMT2000입니다. 이제 언젠간 되겠죠. 그렇죠. 언젠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는 것은 VDS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DSL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모델이 되겠죠. VDSL의 V라는 베일이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하여서 ADSL보다 초고속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한 통신 수단이다. 비대칭 및 대칭 구성이 모두 가능하다. 위에서 말하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에서는 ADSL은 비대칭만 가능했습니다. 자, 안에는 모두 가능하다. 비대칭뿐만이 아니라 대칭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ADSL에 비해서 전송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어요. 속도는 빠르지만 전송거리가 짧아서 국가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굉장히 멀리 있는 다른 나라와 원거리 통신에서는 쓰기 상당히 힘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분해 줄 내용 중에 비대칭과 대칭 차이점은 뭐냐면 비대칭이 대칭보다 통신할 땐 좋습니다. 왜 좋냐면 비대칭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일정한 간격,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무작위로 상대방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비대칭이고 대칭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 일정한 시간, 일정한 간격으로 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통신할 때 필요한 것은 언제 누가 통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대칭이 편리하다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HDSL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 가입자 해당하는 DSL에 속하는 방식들을 별도의 중계장치 없이 T1, E1급 상당히 좋은 겁니다. T1, E1급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칭형 기술이다. 이런 기술이 바로 뭐다? HDSL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 방식을 보면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별표 좀 칠까요? 별표 좀 치시고 자, 첫 번째 심플렉스라고 하는 단방향 통신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게 심플렉스예요. 한쪽으로만 데이터를 계속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플렉스인데 예를 들어서 TV와 라디오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건 하나만 더 써놓으시면 심플렉스는 회선을 2회선을 사용합니다. 2회선식을 사용해요. 회선이 2회선이라는 거, 두 개라는 거죠. 한쪽은 받고 한쪽은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반이중이라는 것은 하프 디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사선식을 이용합니다. 사선식의 회선을 이용하는데 두 장치 간에 교대로 어떻게 해요? 교대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거다. 교대로 교환한다는 것은 동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데이터를 받고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데 동시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동시에 불가능하다. 위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단방향에서는 회선이 두 개이기 때문에 오직 받기만 합니다. 아시겠죠?
한쪽에 받고 한쪽 보내는 개념이 아니고요. 오직 받기만 하는 게 단방이 아니고 반이중이 4개죠. 4개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고 보내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이건 동시에 불가능하다. 무전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전이중이라는 것은 풀 디플렉스인데 시간적인 어떤 차이 없이 어떤 간격 없이 얼마든지 양방향 통신이 어떻게 가능하다? 동시에 가능하다. 얼마든지 동시에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화나 비디오 텍스트 등을 의미하겠습니다. 세 가지 어렵지 않죠. 역시 그래서 전이중도 사선식을 이용을 하긴 합니다. 사선식을 이용해요. 8선식 이용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선식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직렬과 병렬의 차이점은 데이터 양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직렬은 한 비트씩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어디에? 하나의 전송로를 통해서 순서적으로 하나의 비트씩 전송하는 게 직렬입니다. 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에는 하나의 비트씩 한 번에 하나씩만 전송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마우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기에 사용할 때 마우스 있죠? 마우스 등이 직렬 전송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신에서는 역시 직렬 전송을 많이 이용합니다. 병렬 전송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전송로를 이용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비트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린터기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프린터기라는 것은 뒤에 포트를 보면 여러 가지 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8비트씩 한 번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는데 자, 두 가지 역시 구분해 줄 줄 알아야 되겠죠. 동기식 전송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미리 정해진 블록이 있어요. 미리 정해진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죠. 대칭과 비슷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한꺼번에 블록만큼 하나의 문자열만큼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문자 동기식과 그리고 비트 동기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기식 아시겠죠? 그럼 비동기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없고 한 번에 한 글자씩 전송하며 시작 비트와 정지 비트가 있다. 비동기식 시험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 문자 동기식, 즉 위에 있는 동기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간격 블록이 있어요. 이 블록만큼을 일정한 간격으로 한 번에 보내는 건데 비동기는 이 블록만큼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트만큼 여러 방향으로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디서 끊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작 비트와 끝 비트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낼 때 동기식이라 그러면 8개씩 딱딱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비동기식은 8개 딱딱 끊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내야 됩니다. 또는 이렇게 무작위하게 막 잘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 비트와 끝 비트를 둬서 데이터를 보내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필요한 비트의 전송은 뭐다? 비동기식 전송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허브라는 것은 이 전 강의 시간에 나왔던 건데요. 네트워크 연결된 강도들을 연결할 때 사용되며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 전 강의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컴퓨터실이 있는데 이 컴퓨터실에 모두 통신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허브라에 연결돼서 이렇게 모두 허브에 연결돼서 인터넷이 선이 연결된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얘가 바로 뭐예요? 허브였죠. 허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위칭 허브와 더미 허브가 있는데 스위칭 허브라는 것은 랜의 전송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허브의 스위치 기능을 결합시킨 거야. 이게 바로 스위칭 기능이에요. 그래서 각 포트당 속도가 일정하게 보장이 되는 방식이 스위칭 허브입니다. 그런데 더미 허브라는 것은 랜의 보유 대역폭을 PC의 대수만큼 나눠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미라는 건 이제 지능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컴퓨터 속도는 어떻게 돼요? 내는 속도는 느려지겠죠. 그게 바로 더미 허브입니다. 위에는 스위칭 허브는 아무리 컴퓨터 대수가 많아지더라도 스위칭 자체를 달아줬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를 보장을 해줍니다. 리피터라는 것은 뭐냐면 주유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랜의 전송 매체에 흐르는 신호를 정형이나 증폭이나 중계하는 장치이다. 뭐한다? 증폭시켜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 정도 되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500km라고 했을 때 기름을 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약 300km 됐을 때 기름을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다시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넣는 300km 지점이 예를 들어서 대구다. 그러면 대구 지점에서 주유소에 들려서 반드시 기름을 넣고 가야 되겠죠. 이 기름을 넣어서 증폭시켜주는 게 바로 뭐다? 리피터입니다. 랜의 전송로에 흐르는 신호를 뭐한다? 정형, 증폭, 중계하는 거다. 거리가 증가할수록 감쇄되는 디지털 신호에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합시키거나 출력 전압을 높여 전송하는 장치가 바로 리피터가 되겠습니다. 브릿지라는 것은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망을 연결하며 패킷을 적절하게 중계하고 필터링하는 장치로서 패킷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데이터를 보낼 때 나눈 조각이었죠. 자, 아까 그 위에 그렸던 데이터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데이터 보내려고 하는데 한 번에 못 보내요. 메시지를 한 번에 못 보내요. 그래서 일정한 간격으로 끊죠. 이렇게 끊는 하나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패킷이었습니다. 패킷을 직접 중계하고 필터링하는 장치로서 두 개의 랜을 상호 접속해주는 통신망 연결 장치가 브릿지라는 겁니다. 브릿지는 다리죠.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다리입니다. 리피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단순 신호 증폭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분할을 통해 트래픽의 감소. 트래픽이라는 것은 과부하입니다. 과부하를 감소시키며 물리적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브릿지의 장치가 되겠죠. 라우터라는 것은 이정표라고 하나 써놓겠습니다. 이정표.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정표 내비게이션을 보셔도 되는데 뭐냐면 네트워크 계층에서 망을 연결하여 다양한 전송 경로 중 가장 효율적인 IP 경로를 선택을 해서 패킷을 전송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천을 가져갑니다. 대천 요즘 서해 앞바다 예전에 굉장히 기름 유출 사건으로 많이 힘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땅 밑속에는 기름이 굉장히 많죠. 문제가 좀 많은데 대천을 가져갑니다. 대전에서 대천을 가려고 합니다.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주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부여 방면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출발을 할 때
라우터가 지시를 해주는 거야. 지금 공주 방향으로 차가 많이 밀리니까 공주 방향으로 가지 말고 부여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빠를 거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라우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트워크 개체에서 망을 연결하며 다양한 전송 경로 중에 가장 효율적인 IP 경로를 선택해 주는 거다. 수신된 정보에 의해서 자신의 네트워크나 다른 네트워크 연결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해 주는 장치이다. 즉 게이트웨이는 우리가 흔히 예전에 비유를 들 때 터미널이라는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터미널이라는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대구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고요. 대구에서부터 부산까지는 기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구를 거쳐 대구의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기차역까지 가야 되죠. 그 버스 정류장을 우리가 고속도로와 철도와 연결시켜주는 연결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경로를 연결시켜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뭐하는 거다? 상호 접속시켜주는 장치다라는 거죠.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출입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게이트웨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라는 것은 닉이라는 건데, 닉이라는 것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의 약자가 되어 있죠. 즉,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장치로서 정보 전송 시 정보가 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도록 정보 형태를 변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닉 카드라는 겁니다. 종단장치를 보겠습니다. 자, 종단장치라는 것은 DSU 또는 CSU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은 회선 조절이라고 하는 라인 컨디셔닝이라고 하는 약자 LC라고도 가끔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회선 조절이란 말 많이 씁니다. 회선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회선 조절 기능이라는 것은 고속 디지털 전용 회선용의 회선 종단장치로서 전용 회선의 전송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선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보호 기능이라는 것은 고객댁의 장치가 여러 가지 그 통신망을 사용하는 고객댁 있죠. 고객댁의 어떤 장치가 전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기능이 보호 기능입니다. 보수 기능이라는 것은 되돌림 시험이라든지 성능 감시와 같은 회선의 유지 보수 기능이 바로 보수 기능이 되겠고요. 그 외에 타이밍 신호와 그리고 공급 기능 등을 수행하는 게 바로 종단 장치입니다. 끝 지점에 있는 장치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웃음 10개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 웃는 마음이 가득한 여러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웃음 10개명 한번 적어봤습니다. 굉장히 화면에 많이 본 그림이죠. 영화 포스터 그림인데 남녀가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또 보시면 첫 번째 크게 웃어라. 중요한 내용이죠. 두 번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웃는다는 건 조금 여러분들 많이 어려운 내용이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마음까지 웃어라.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자, 즐거운 생각을 하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죠. 뭐 첫사랑의 애인을 생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즐거운 일을 생각하면 많이 즐겁죠. 함께 웃어라. 힘들 때 더 웃어라. 힘들 때일수록 굉장히 인상 찌푸리지 말고 더 웃는 겁니다. 그러면 엔돌핀이 많이 생성이 되겠죠. 한 번 웃고 또 웃어라.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여기 10번째 내용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합격했을 때의 그 마음, 즉 꿈을 이뤘을 때 그 마음을 생상을 하세요. 상상을 하신 다음에 또는 생각을 하신 다음에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마인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나는 꿈을 이뤘을 때를 생각을 하며 그냥 기분 좋게 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에 정보통신의 개념과 특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